네, 안녕하세요. 드랍 더 비트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팟캐 호스트 양일수이고요. 오늘은 김현진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현진님은 지금 서울대학교 비거니즘 페미니즘 동아리 비지모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채식 동물권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현진님과 비지모 운영에 관한 얘기, 그리고 현진님이 페미니즘과 종차별주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들려주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에 현진님께서 동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그래서 여행 얘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완전 어색하네요. 네, 현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시작할 땐 다 굳어있더라고요. 굳어있네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대놓고 촬영한 적 있으세요? 아 근데 최근에 그 다큐 찍으셨으니까. 네, 맞아요. 그때도 완전 굳어있었어요. 아 진짜요? 좀? 처음에 찍을 때는? 제가 그 어젠가 봤는데 아, 보셨구나. 별로 안 굳어.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그 요리할 때만 좀 굳어있고 아 맞아. 나중에 그 넷이서 말할 때는 좀 편하게 말했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김현진님을 모셨고요. 현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진님이 고구마를 싸우셔서 저 하나 줬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대전 고구마인가요? 모르겠어요. 대전에서 어쨌든 네. 구워서 온 고구마. 대전에서 구워서 온 거예요? 네, 저 싸가시라고 아침에 딱 구워서 냅두셨더라고요. 저는 자고 있고. 대전에 잠시만 오늘 다녀오신 거예요? 어제. 아, 어제. 어제 낮에 왔어요. 아 성민 씨도 대전 살죠? 네, 맞아요. 네, 대전에 의외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현진님을 제가 최근에 드렁큰 비건에서 우연히 네, 맞아요. 만났고 그 전에도 어디서 한번 뿌리에서. 네, 그래서 그 이번이 두 번째였던 거예요. 그 드렁큰 비건에서 본 게. 그 외엔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 동영상에서 몇 번 봤죠. 채식 한 끼에서 나온 동영상. 어느 거 보셨어요 혹시? 근데 뭐 봤지? 뭐 나오셨어요? 막 그냥 저 웬만한 거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개 짧게 인스타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진님을 오늘 모시게 된 거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동아리 모임을 네.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모셨고요. 그리고 현진님 이제 인스타나 페북에 올리신 글을 제가 꽤 많이 읽었어요. 되게 또 장문이잖아요. 그게 하나하나가. 네. 진짜 마음 잡고 읽어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인스타의 특징에 맞지 않는 글들을 가끔. 그렇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글을 읽어야 되니까 일단 화장실 갔다 오고 물 한 잔 또 오고. 그 정도라니. 근데 되게 제가 느낀 게 글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너무 감사한 칭찬이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화려하게 읽히진 않았는데 되게 조금 깔끔하고 현진님 생각이 좀 되게 잘 전달이 되는 약간 그런 글이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영화 감상평 되게 많이 올리시던데. 네. 근데 그때 한창 좀 올렸어요. 요즘 바빠서 영화를 못 봐서. 아 진짜요? 요즘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슬프게도. 요즘은 왜 바쁘세요? 그냥 약속도 너무 많고 과제가 맨날 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영화관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그림도 혹시 그리세요? 가끔, 진짜 가끔. 너무 그러니까 그 뭐지? 현진님 인스타에 올리신 글 중에 꿈에 대해서 올리는 글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무슨 그림이었어요? 그 누워 있는 그림. 그거는 제 그림 아니에요. 이거 너무 표절인가? 출처 써놔야 되겠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카드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런 거 봐도 그냥 되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채식한게 일하면서 카드 뉴스 여러 개 만들어봤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현진님께 저 거보다 훨씬 고퀄인 것 같고. 근데 또 여기서 또 뭐야? 그거 제가 만든 것도 있는데 다른 비지모 사람이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확실히 어느 거 만드셨어요 혹시? 저 별로 안 만들었는데. 저 이번에 그 서울대에서 채식인으로 살아남기 네.
정보 쫙 적힌 거랑 네. 옛날에 무슨 닭들 소개하는 그런 음. 거 아직 2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다른 분일 수도 있겠네요. 비지모에 잘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정정. 그래도 글 잘 쓰시고 감사합니다. 그림도 잘 그리시는 걸로 일단 밀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비지모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그거 외에 또 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채식이나 동물권 관련해서? 아, 지금 그 대학가 채식 동아리 연합 모임이 있었는데 올해 여름부터? 근데 네. 거기서 우리가 뭘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한 10월쯤에 그 연세로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신촌에. 네. 거기서 이제 동물권을 알리는 그런 부스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날짜가 12월로 막 미뤄지고 하면서 네.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논비건들 안 그래도 관심 없는데 네. 그래서 안 볼 거가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거를 취소하고 12월 2일 날에 그런 차라리 비건들끼리 네트워킹 파티를 열자 해가지고 그걸 지금 매주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해진 정보 여기서 조금 흘릴 게 있나요? 아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신청 링크 이런 걸 띄울 테니까 네. 네. 그게 근데 동아리에서 각각 몇 명 우선 모집하고 네. 남은 한 10명 정도를 그냥 이제 대학 밖에 사람들? 10명이요? 네. 되게 경쟁률이 네, 높네요. 왜냐면 파티로만 해서 하는 거라 가지고 네. 많이 올수록 좋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네.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 오고 싶으시면 네. 유심히 저한테 먼저 미리 링크 좀 보내주세요. 아 그럴 수 있으면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팟캐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일단 채식 이제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진님이 채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지 그 계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저는 정말 우선 채식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네. 저 완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고기 이런 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의 동네에 있는 정육점 VIP 집 오빠랑 저랑 워낙 잘 먹어서 네. 근데 그렇게 살고 뭔가 옛날에 그러니까 다이어트 막 이런 거 시도하면서 뭔가 소식하고 뭐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 네. 이 그냥 하나의 아 진짜 저 사람들 멋있다 이런 이미지였지. 멋있기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근데 딱히 그 채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막 미니멀 라이프 하고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네. 뭔가 채식인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그러면서 자연주의 이런 거 되게 엄청 아 멋있긴 한데 나랑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옛날에도 막 공장식 축산 이런 거 들으면 아 이건 진짜 안 된다 이러면서 딱히 근데 제가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문제의식 별로 아예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도 엄마가 자연주의 이런 데 관심 많으셔서 그런 환경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환경 이야기 이런 거 보면 분명 그런 공장식 축산 비판하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네. 딱히 거기 채식을 하자 막 이런 말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줄이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저자도 네. 채식을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딱히 채식이 뭔가 제 화두가 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저 입학하고 나서 동기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동물권 때문에 비건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때 처음에 이제 처음 만났을 그런 새내기 때 만나서 안 먹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왜 안 먹냐 뭐 이러니까 채식한대요. 근데 그때 저 분명 빠른 말 했을 거예요. 막 아 난 절대 그거 못할걸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막 분명 그 친구 앞에다 대고 이런 말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진님이 많이 듣는 말을 직접 네 하신 저는 거네요. 지금 그 사람들 욕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분명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몽골 여행 갔다 와서 집에서 좀 쉬던 때가 있었는데 방학 때 네. 작년 여름에 그냥 딱 옥자 막 영화 집에 파일이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뭔 내용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봤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러고 보고 좀 엄청 죄책감 들고 막 이랬는데 네. 그래도 막 고기 좀 먹었을걸요. 막 그냥 원래 MT 이런 것도 잡혀있고 해서 먹는데 그때 솔직히 맛있다고 느꼈어요. 맛있는데 너무 막 마음 한저리에서 계속 옥자가 막 생각나고 그래서 먹으면서 아 옥자의 눈이 나 떠오른다 막 이러면서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 진짜 이렇게 인간 쓰레기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사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더 충격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다큐를 막 엄청 찾아봤죠. 처음엔 그냥 MBC에서 옛날에 뭐 육식의 반란인가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축산업의 그런 비위생적인 거 다룬 거 막 보고 다큐 막 찾아보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고 이제 그렇게 해서 페스코 시작하고 그때 읽었던 한강의 채식주의자 책이 되게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그때 그 책이 딱히 채식을 하자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고 네, 없죠. 뭔가 채식주의자가 그냥 하나의 메타포로 쓰인 거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근데 저는 그걸 완전 그 말 그대로의 채식주의자로 그냥 이제 제 마음속에 채식주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완전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완전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좀 잔인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우리 인간이 소수자에게 정말 어디까지 저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니까 네. 그때 너무 충격 먹어서 좀 다 막 징그럽게 느껴지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정신적 충격 받고 이제 페스코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과연 채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우선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말에만 고기를 먹고 채식 5일만 해보자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5일이나 채식했는데 갑자기 고기 엄청 먹을 수도 없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근데 비건은 진짜 못할 것 같아. 비건 우리나라에서 너무 살기 힘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2달 그래서 페스코를 했었는데 하다가 너무 제가 동물 친구들 살린다고 바다 친구들 다 죽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동물 이제 그런 안 먹으니까 다 그냥 생선 먹으러 막 가잖아요. 그 대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싶어서 작년 막 추석쯤에 이제 그 유명한 뭐 얼슬링스랑 왓더헬스 다 보고 그때부터 비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옥자로 물꼬를 틀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여러 가지 다큐랑 책을 읽으신 다음에 네. 이거 얼서링스랑 왓더헬스로 마무리. 맞아요. 한 다큐 그래도 진짜 한 10개는 본 것 같아요. 네. 충격을 받기 위해서. 그러셨군요. 저는 얼서링스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완전 이제 멘붕이 왔죠. 며칠 동안. 맞아. 그러셨군요. 그게 언제셨어요? 저도 지난 9월이요. 진짜 네. 비슷하네요. 1년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럼 현진님도 대학 입학하고 나서 조금 시간을 지나서 채식을 네, 시작하신 8월 달부터 했어요, 저는. 저랑 비슷하네요. 비건은 10월. 저도 그 정도. 진짜 신기해요. 비슷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신기하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리부트도 아니라 그냥 부트가? 무트. 리부트 될 건 없고. 혹시 그 생일 기억하세요? 채식 생일? 그냥 8월 2일인가? 그때 이제 페스코 시작하고 한 10월 그냥 10월부터 비건 딱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0월부터? 네. 그래서 저 그 카톡에 그거 해놨어요. 그 디데이 플러스. 네. 그래서 거기 그냥 이모티콘 막 이런 걸 해놨더니 막 또 친구들은 저 연애하는 줄 알고 그래 나 한 번도 채식이랑 사귀면서 바람 안 폈다고 나 영원히 채식이랑 살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번 생일에 뭐 기념하셨어요? 뭐였지? 그냥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늘 하는 거여서 딱히 늘 기념하고 계시네요. 그냥 글 한 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뿌듯해서. 네. 그러셨군요. 저는 처음에 락토 오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생선이나 고기는 딱히 막 그냥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즈가 너무 포기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즈 막 엄청 먹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정리를 했는데 현진님은 페스코로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채식을 이제 1년 하셨잖아요. 1년 네. 넘게 하셨잖아요. 근데 뭐 지금 말고 채식을 하고 나서 한 몇 달? 한두 달 이렇게 지나고 나서 조금 좀 현진님 삶에 찾아온 변화? 막 그런 게 있어요?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저는 우선 다이어트에 강박이 매우 심했던 사람으로서 네. 또 막 신체적 변화도 내심 완전 원했던 것 같아요. 막 뭐 그래도 살도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페스코 하면서 먹을 건 뭐 또 다 먹으니까 별로 살 빠질 일은 없었던 것 같고 비건 하면서도 더 잘 먹고 다녀가지고
우선 신체적 변화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네. 저는 정신적 변화가 진짜 컸어요. 우선 그냥 대학교 처음에 와서 뭔가 남들이 대학 와서 해야 되는 거 뭐 아니면 친구 새로 사귀는 문제도 있고 뭐 당연히 대학 가면 뭐 연애한다 뭐 이뻐진다 막 이런 말 맨날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막 이루려고 엄청 이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1학기 때는 막 되게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맨날 아침에 피곤한데 일어나서 화장하고 맨날 다이어트 하려고 막 스트레스 자기 비하 엄청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거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기존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랑 이제 지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거 사회가 나한테 이런 주입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자세를 저한테 이제 익히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전에 중시했던 것들 막 이제 미디어에서 계속 강요하는 뭐 여성의 미라던가 뭐 날씬한 몸 아니면 연애 지상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게 됐다는 점. 그러니까 나한테는 동물권이나 이런 다른 문제, 환경이나 내 마음을 보살피는 일이 이제 저한테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런 걸 따지는 거에. 그리고 별로 내가 봤을 때 전혀 인권 감수성 없고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어요. 애초에 채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랑 밥 먹기도 점점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거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낭비했다고 생각했고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하는 거를 우선 먹는 것부터 실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전반적인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아예 제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식이 현진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가치관이랑 인간관계를 한번 청소해주는 약간. 네, 완전 거르기. 근데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채식을 하고 나서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너무 조금 사교의 반경이 좁아진 것 같다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불편하니까 나를 항상 설명해야 되고 맞아요. 해명해야 되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이게 일단 되게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맞아요.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자기 방어하고 싶으니까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고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되게 좁아졌다. 맨날 나가는 채식 모임만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제 찾아 만나려고 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조금 좀 불편하더라도 더 다양하게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 더 만나려고 노력을 좀 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현진님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되게 많이 했고 최근에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교 친구들만 해도 딱히 제가 봤을 때는 비건이 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친구들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정말 소중한 추억도 쌓고 저한테 힘이 돼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비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 괜히 솔직히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저 자신을 보기도 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리면 저한테 사실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도 몇 있기도 하고 왜냐면 저도 자기 주장이 세고 남한테 그래도 계속 처음에 이제 채식 시작하면 전도사 하게 되잖아요. 전도하게 되죠.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때 저랑 같이 채식 시작한 친구도 한 몇 명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처음에 몇 명 그렇게 봤기 때문에 되는구나 싶었는데 진짜 안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처음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사람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고 설사 진짜 안다고 해도 실천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실을 처음엔 좀 모르고
되게 실망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인간관계가 좀 좁아진 것도 있고 별로 그러니까 그런 육식인들이랑 앞으로 어떻게 섞여 들어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동아리 어디 들어가고 싶어도 우선 그런 거 너무 설명해야 되고 막 그런 거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뭐 고기 맛있다 이런 거 듣고 싶지도 않고 해서 애초에 진짜 안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우선 정말 한정되지 않나? 근데 싶은데 저는 그냥 지금 채식으로 만난 사람들이 훨씬 많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어서 아직까지는 막 와, 너무 후회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좁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네. 근데 그것도 제가 우선은 대학생이니까 좀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지금 만나게 된 인연들을 지키는 거와 그 아무튼 옛날 친구들과 그러니까 육식해도 정말 저랑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중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태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네. 그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채식인의 숙제죠 그거는. 그니까요. 사실 채식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네. 육식주의자도 엄청 욕하잖아요. 저 욕하고 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육식인이고 이래가지고 네. 진짜 그 딜레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공감 100%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약간 전도를 처음에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도 전도를 진짜 빡세게 했어요. 책을 사서 돌렸어요 저는. 네, 제 사비를 들여서 책을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고 그랬어요 저는. 이분도 진짜 한전도 하셨네요. 근데 성공한 케이스는 몇 안 되는데 어쨌든 의지만큼은 정말 진짜 나라에서 알아줬으면 할 정도였고. 근데 글쎄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고스란히 전달한다고만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현실은. 그래서 근데 저도 현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어디서 절충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 위치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근데 지금의 제가 약간 내린 결정은 전도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해요. 이제는 물어보면 대답한다. 근데 저도 그렇게 됐어요. 네. 이제 전도하는 거 너무 지치고 네. 그 과정에서 실망하고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실망하는 저 자신을 보기가 싫고 네 그냥 저도 이제는 전도를 아예 안 하고 말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진짜 초면 이상 굳이 말해야 될 필요 없을 때는. 그래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말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느낌? 이유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채식이 참 그러면은 이 지금 현진님의 채식 역사를 들려주셨는데 이 어느 시점에 이제 비지모가 등장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그 뿌리 온 더 플레이트 사장님이 서울대 콩밭 회장님이셨어요. 네, 살짝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분 졸업하고 나니까 사라지고 이제 제가 채식하고 막 찾아보니까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1학년 2학기였으니까 고민을 막 했어요. 그러고 그때 막 레포트 주제도 그런 채식인들에 대한 대학 내 채식인들 공동체 부재에 대한 서러움 막 이런 걸로 레포트를 썼단 말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막 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정말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필요성을 좀 느끼고 그때 왓더웰스를 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세상이 정말 왜 이건 나만 알아서 안 된다.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 되는 다큐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울분을 토하면서 같이 채식하는 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당장 이거 뭐 만들어야 되겠다고 막 이래서 이제 진짜 마음 맞는 친구들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 우선 이번 학기는 중간 정도 갔으니까 내년부터 만들자 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막 회의 이런 거 해서 3월 달부터 이제 만들었죠. 올해 3월이네요 그럼? 네, 별로 안 됐어요. 곧 있으면 1주년을 맞이하겠네요. 네, 내년에? 그러면 이 모임을 이제 통해서
현진님이 약간 달성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저는 원래는 이제 채식을 더 많이 퍼뜨려야 되겠다 막 이런 거였는데 사실상 진짜 원래 채식하는 사람들만 오기도 하고 음. 우선 정식 동아리가 아직도 아니거든요. 그게 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막 진짜 홍보하고 부스하고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게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서. 근데 죄송한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 정식 동아리로 승인을 받기에는 약간 결격 사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저 이번에 네. 중앙 동아리는 엄청 우선 대기자도 많다 그래가지고 네. 사회대 동아리로 하려고 아, 이번에 심사를 그것도 정식도 아니고 가등록이라고 네네. 받으러 갔어요. 그게 이제 1년 뒤면 이제 정식으로 할지 말지 또 논의를 또 한대요. 네. 그래서 우선 가등록은 당연히 되겠지. 우리가 막 거의 규모는 중앙 동아리고 사람도 60명 가까이 되고 한 것도 진짜 많은데 겨우 몇 개월 동안 근데 떨어졌어요. 왜요? 그냥 이유도 없고 딱히 제가 봤을 땐 저보고 그냥 제가 막 열심히 이제 설명하고 나가 있으래요. 자기들끼리 이제 정한다고. 그러니까 기존 회장들끼리. 네. 근데 별로 손도 안 들어준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 손 드냐 마냐. 아, 근데 그 원래 그 방법이 이렇게 한 명이 더 한 동아리가 추가되면 예산도 줄고 동방 문제도 부족하니까 없고 이러니까 되게 막 사람들이 안 해주나 봐요. 좀 분위기가 보수적인가 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연히 되겠지 하고 갔는데 안 이렇게 된 좋은 거예요. 취지인데.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비건이지 뭔지. 그래서 진짜 너무 또 그때 화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화나서 또 난리 쳤죠. 근데 결국은 이번엔 실패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산 이런 거가 없어요. 저희는 아예. 그럼 지금 운영할 때 뭐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근데 비용 딱히 드는 걸 안 하죠. 그래서 그냥 세미나 막 우리끼리 강의실 빌려서 어제도 왓더헬스 보고 가갔지? 그런 식이고 뭐 최소화하는 것 같아요. 예산 드는 건 아직 그래서 본격적으로 많이 못했어요. 부스 이런 운영 이런 거 축제 때도 다른 동아리랑 같이 해서 저 1학기 때 하긴 했는데 좀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아쉽네요. 네, 내년에 제시도 하셔야죠. 그러게요. 진짜 빌어야 되나.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재신청을 해서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엄청 떨어졌어요. 뭐 하실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회식 회식이랑 MT 이주모의 사리사욕을 우선 잘 먹고 볼 일이다. 그래서 회식으로 해도 돼요? 써도 돼요 예산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될걸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그럴 거예요. 약간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게 없나요? 그거 하고 이제 남으면 남으면? 이제 뭐 하겠죠. 축제 때 부스 장터 막 열고 아 그런 거에 쓰겠죠. 그럼 지금 비지모에 속해 있는 멤버들은 이미 그러니까 기존에 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은 나 채식 관심 있어서 한번 가볼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저희는 처음에 채식인 플러스 비채식인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채식 이런 공동체가 있음으로써 또 정보를 얻고 채식 실천을 더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이 근데 더 많고 우선은 비채식인도 관심 있다고 들어온 분이 몇 분 꽤 있는데 특히 제 주변 사람들 제가 막 좀 꼬셔서 될 것 같으면 들어와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일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오히려 자기가 만약 채식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좀 단톡방에서도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누가 막 그런 식으로 말했더라고. 내가 이렇게 다 채식인인데 또 분위기도 어쨌든 채식주의자들만 잔뜩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서는 육식하는 사람이 소수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말하기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우선 정말 자기의 지대한 관심이 아닌데 한번 들어왔다가 그 지대한 관심이 아니게 됐을 때 오히려 그냥 활동도 참여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면은 있어요. 그럼 현진이 보시기에 비지모가 약간 비채식인들에게 비채식인들이 진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 좀 도와줘 하면은 도와줄 만한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나 아직도 고기 먹어 그러면은 손가락질을 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 완전 도와주죠. 저희는 네. 아예 톡방에서는 거의 정보 막 엄청 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누가 막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도 막 진짜 완벽한 비건 우선 완벽하니 사실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다 그냥 최대한 채식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말 가끔 육식에 대해서 뭐 불평하거나 서러움 토할 때는 정말 자기가 서러운 일 당했을 때, 나 오늘 어디 갔는데 누가 이렇게 말해서 너무 슬펐다 이럴 때만 좀 분위기가 아 걔네들 왜 그런데 이렇지, 평소에는 전혀 완전 화기애애한. 근데 만약 저번에 어떤 분은 뭔가 동물권에는 관심 있는데 아직 채식을 해야 된다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런 분위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하기는 해가지고 근데 애초에 채식을 지향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도 채식주의자들이 말을 못하면 어디서 하나 싶어가지고 진짜 막 심한 욕설이 나오는 게 아니면 전 지금 분위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비지목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현진님은 약간 침묵 쪽으로 기우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사실 활동에 정말 저처럼 막 동물권 이런 거 다들 학생이고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저는 처음에 이제 운동 쪽으로도 막 학교에 뭘 많이 바꾸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직 사람들은 좀 학교에서 이 넓은 학교에서 채식을 하는데 많이 외롭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들어온 거지 뭔가 같이 바꾸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뭐 학교에 요구하고 막 운동하고 할 정도의 아직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럴 때도 많고 그러니까 다 너무 속으로는 너무 응원하고 연대하지만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막 시위 나가고 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다 바쁜데 그래가지고 저도 그건 고민하고 있어요. 침묵은 저는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친구도 많이 생기고 해서 좋은데 그런 활동적인 것도 하고 싶은데 또 침묵을 더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 그거는 막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것도 거기서도 또 고민이 있으시겠네요. 이 네. 모임을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령 회원분들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아진다고 느끼는데 사실 그분들도 톡은 다 보고 있는데 네. 그냥 말을 뭐 많이 안 하시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저는 그래도 나와서 활동 더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데 또 다 바쁘고 막 이러니까 다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또 막 활동 안 한다고 배제할 수도 없고 뭐 그냥 이런 고민이 있긴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분위기가 오히려 일을 안 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하고. 그 다큐에서 그 갑자기 기억나는데 현진님이 카톡 내가 말하면 답 좀 해달라고. 맞아요. 저는 말 엄청 많이 하는데 네. 막 그럼 빠르게 숫자가 다 내려가거든요. 말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을수록 말하기가 조금 그죠.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현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연합? 네네. 그게 뭐였죠 이름이? 그걸 막 이름을 아직도 제대로 못 정했는데 네. 그냥 대학별로 채식 동아리 있는데 네. 이제 회장님끼리 모였어요. 회장님. 이번 대표님들 대표자들끼리 모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이제 혜수님이 막 우리 뭐 해보자 이래가지고 좀 그때 프로그램 기획을 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는 대학교가 몇 개가 들어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톡방은 그냥 우선 엄청 많이 들어있긴 한데 우선 막 연세대, 고려대, 저희랑 이대랑 아주대랑 시립대가 처음에 우선 모였고 막 이제 서울여대 막 이런 데도 만든다 해가지고 톡방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번에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처음에 말한 그 대학들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혜수 씨한테 들었던 얘기 같은데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채식 동아리나 모임을 이제 오픈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자문을 구하러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현진님이라고. 최근에 했었어요. 누가 찾아갔어요? 최근에 서울여대에서 왔어요? 저번에 막 많이도 아니었어. 저번 아주대 한번. 근데 저도 처음에 네. 혜수님한테 옛날에 몰랐을 때, 네. 그러니까 그 레포트 쓸 때 이제 좀 알아보려고 연락하긴 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별로 없었을걸요. 그 동아리가. 요즘 그래도 좀 한 몇 개 더 생긴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 연락 온 거는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네네. 거기서 뭐라고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작년에 저랑 같이 뭐 만들고 싶은데 네. 막막하고 자기들도 바쁜 것도 많고 해서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만들지 말자로 결정을 내리셨나 봐요. 근데 동물권 행진 때 저를 그냥 인사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댓글에
제 글에 저도 사실 고민했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길래 제가 막 그냥 전 당연히 비지모 만들어서 너무 좋으니까 빨리 만드시라고 너무 저는 행복하고 역사를 막 바꿀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냥 완전 해맑음 가득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거에 좀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진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진짜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저번 주 일요일 날에 막 만나서 이제 막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다 얘기해드리고 막 또 이제 주의할 점 이런 거 그냥 좀 몇 가지 알려드려서 바로 이제 그랬더니 바로 저희보다 막 빠르게 다 만드셨더라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있던데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희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 완전 다 갖춰져 있고. 그렇군요. 아주 대학교 채식 모임계의 큰 손이시네요, 현진님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듣고 계신 분 중에 이걸 질문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군요. 이게 뭐냐면은 그 현진님이 이거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대학교에서 아까 그 서울 여자대학교 네. 분처럼 이제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네. 도처에 네. 진짜 이거 세력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고 너무나도 하고 싶고 이제 세력을 키우고도 싶은데 맞아요. 이제 결정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망설여져. 이런 사람들한테 현진님이 이제 갔다 오신 분으로서 어떤 조언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막 이런 사람 별로 안 모일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우선 많고 다 그냥 숨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채식을 말 안 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리고 하고 싶은데 오히려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계속 못 하게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런 진짜 5명만 모여도 사실 밥 먹을 친구들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정말 귀찮아도 그냥 소모임 만든다는 생각으로라도 가볍게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톡방에 6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학교가 사람 수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 연대하고 또 막 진짜 추억 나눌 사람들이 분명 있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도 이제 만들고 나서 진짜 얼마 안 지나서 저희 학교에 비건 뷔페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락토 오버로 바꾸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기사 봤어요. 네, 근데 너무 그때 진짜 어이가 없어. 또 엄청 화났어요. 그때도. 네. 아니 그게 이유 그냥 자기들이 막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는 본 적도 없는데 뭐 어디 구석에 해놨더라고요. 근데 비채식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우유랑 계란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원한다고 다 스티커로 막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사실 비건 뷔페가 생기게 된 이유는 채식주의자 학우들을 위한 건데 다른 수요 면으로 따지면 애초에 그냥 채식 뷔페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만약 그때 비지모가 없었으면 저 혼자 악쓰다가 말았겠죠 그냥. 근데 이제 비지모라는 그래도 정식 동아리도 아니어도 단체가 있으니까 함께 막 대자보 같은 글 쓰고 대자보를 썼어요? 대자보는 쓰진 않은데 막 우선 글 써서 막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글 막 한 5개 써서 보내고 막 생협 거기에 그래서 결국 가서 저 면담 해가지고 비건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그게 비지모가 없었으면 아예 안 되잖아요. 저 혼자 그냥 울고 끝났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이거 안 되면 천막 지어서 농성하자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막 서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힘이 있구나. 네, 그리고 어디 의견 낼 때도 이번에도 선거 질의 사업 같은 거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비지모 이름으로 학생회에서 이런 채식주의자나 동물권 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낼 수도 있고 답변도 완전 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렇게 사람도 많고 하는 걸 알아주니까 우리 말에도 귀 기울이고 자기들도 고민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내놓는 거 보니까 감동적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학생 공동체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킬 역사를 저는 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하나 쓰셨네요. 맞아요. 네. 콩밭이 이제 채식 뷔페를 만들었으면 저희는 이제 비건으로 지킨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뭔가 일을 저희도 막 아직 요구 제대로 못한 것도 많고 하지만 그냥 톡방에서 뭐 어디에 뭐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고 서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진짜 힘 되거든요. 함께 이렇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있다 이것만으로 힘이 되니까
진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조그맣게라도. 그러니까 거창하게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고 맞아요. 그건 너무 작게, 힘들죠. 네, 작게라도 음. 시작을 해서 시작하는 게 네. 좋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대학교는 약간 학식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학교가 워낙 넓으니까 네. 거의 단과대마다 식당이 있긴 한데 이제 채식 식단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진 않죠. 그게 네. 이제 학생들 가장 많이 가는 학생회관 식당에는 정말 일주일에 뭐 몇 번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확실히 비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비빔밥이나 두부 카레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냥 학식이 1,000원 학식이라고 싸서 그렇지. 1,000원이요? 네, 정말 1,000원이에요. 싸네요. 저 오늘 그래서 그거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 제가 볼 땐 비덩인 것 같아요. 막 카레 이 분말까지 신경은 안 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막 일주일에 한 4-5번 나오는, 많으면 4-5번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채식 뷔페가 하나 있는 거고. 근데 채식 뷔페는 이제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2배 비싸요. 그래서 2,000원. 아니 6,500원? 아, 근데 6,500원이고 좀 교수님들도 많이 가는? 그래서 매일 그걸 먹기도 힘들고 좀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저녁엔 아예 안 하니까 네. 학교 오래 있는 비지무 사람들은 이제 밥 먹기가 좀 저녁에는 힘든? 그리고 매일 이것도 안 먹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요. 맛은 어때요? 완전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완전 잘 나오긴 해요. 아, 진짜요? 응. 아, 근데 그런 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학식 요구 엄청 네. 필사적인데 저희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막 3,000원짜리 채식 식단도 매일 나왔으면 좋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두려운 게 만약 우리가 이거를 목소리를 크게 냈을 때 보수적인 이런 육식주의 사회에서 너네 채식 뷔페도 있는데 뭘 또 바라냐 이럴까 봐 좀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식단 면에서는 아직 저희가 뭘 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는 게 진짜 다행인 거죠. 그렇네요. 좀. 지난번에 혜수 씨 나오셔서 고려대는 그냥 다 외부 업체가 이렇게 하나 봐요. 지난번 최근에 이제 메뉴가 바뀌었는데 모든 기존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채식 메뉴도 다 사라졌고 그냥 아예 다 육식으로. 진짜 퇴보됐네요. 네, 아예 다 육식으로 하나 막 패스콘가 이렇게 바뀌고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외부 업체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락토버로 바뀐 것도 원래 생협이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막 삼성 어쩌고에 줘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 복지보다 자기들 이익을. 이익 산출이 더 중요하니까 막 그렇게 계속 안 좋게 학생들 입장에서 가격도 오른 거고 그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채식 뷔페가 근처에 있는 거는 정말 부럽네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왜냐면 6,500원이면 사실 바깥에 비하면 진짜 싼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안에서는 가장 비싸도. 네. 그래서 진짜 다행이긴 해요. 전국에 3개밖에 없어요. 채식 뷔페 있는 학교가. 아, 진짜요? 또 어디 있어요? 동국대는 불교 학교니까. 불교학교, 그다음 네. 삼육대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진짜 특별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근처에 뭐 샤로스길 오면서 얘는데 이나 아니면 서울대 근처에 채식 식당은 좀 있는 편이에요? 아예 막 비건 식당 이런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저는 채식 뷔페 있어서 진짜 다행인 게 어쨌든 학교 밖에 있는 식당을 가려면 버스 타고 10분 15분은 가야 되니까 정말 학교 안에서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때 그래서 다 시켜 먹고 이런데 만약 밖에 나가면 이제 그냥 평소에 찾을 수 있는 콩국수나 뭐 도스타코스 막 이런데 그냥 샐러드집 이런데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진이 보시기에 서울대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길 가는 사람 랜덤으로 붙잡고 채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전반적으로 캠퍼스 내에서 채식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같은 게 조금 어때요? 어떤 분위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마다 진짜 다를 것 같은데 우선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우선 저는 서울대 사람들이 조금 보수적인 면이 더 강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인권 감수성 높은 사람들 아니면 이런 진보적인 분들은 엄청 그런데 워낙 우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기득권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직 이런 문제까지 공감 능력을 크게 못 가진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지금 계속 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육식주의자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말하듯이 뭐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한다, 뭐 영양소 어떻다 이런 거를 진짜 엄청 믿고 그게 정말 팩트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팀플에서 그런 캠페인 했다고 들었는데 그냥 뭐 딱히 강요도 저희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말해도 거기에 대해 엄청 따지는 사람이 많았대요. 아, 채식 이건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막 자기들 논리가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서울대에는. 그래서 아, 이것도 어디 서울대 사람들이 보면 저 또 어디 신상 털릴지도 모르지만 좀 그런 분위기여서 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우선 요즘 이제 이런 담론들이 퍼지고 있으니까 그때 학생회 각각 준 그런 답변만 봐도 이제 이런 데도 관심 기울여야 되겠다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우선은 근데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좀 전 사회과학대인데 그런 데에서는 이제 좀 이 사람들의 권리도 함께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인식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담론을 접하는 사람과 안 접하는 사람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편차가 있군요. 학교 내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 현진님이랑 이 주제를 조금 옮기고 싶은데 이제 페미니즘, 동물권 이쪽으로도 현진님이 관심이 많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현진 인스타를 보면은 여기 관련된 포스팅이 네. 많고 현진님은 어떻게 페미니즘 처음 접하게 되셨어요? 아, 저는 페미니즘을 그냥 여성으로서 페미니즘 접하는 게 더 쉬우니까 먼저 접했고 그냥 우선 당연히 뭔가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것보다 훨씬 보장이 안 됐다는 것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학교에서도 막 배우긴 하잖아요. 말로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고 이제 뭐 대학교 와서 더 확실히 책 읽으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오빠도 페미니즘 관심 많아가지고 책 같은 거 추천해주고 하면서 읽으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런 가부장제나 남성 중심적인 그런 구조가 너무 견고하다는 걸 알게 되고 미디어나 제가 막 심지어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에도 여성 혐오적인 의미가 되게 짙은 거를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서서히 알고 더 지금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식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페스코 했고 저 원래 막 빵 엄청 좋아해가지고 우유나 그런 걸 끊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확실히 끊을 수 있게 된 계기가 이제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교차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였는데 그러니까 저 자신도 예를 들어서 낙태에 나는 찬성한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낙태에 찬성한다. 그리고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만약 우유나 달걀을 먹음으로써 그건 비인간 동물의 것에 완전 제가 착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제 입맛을 위해서. 근데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내가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인간 동물의 것들을 내가 착취할 권리가 있는가? 착취하면서 내가 인간의 그런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정말 다를 것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비건 실천을 더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이제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자한테서 받는 차별이나 착취가 있고 네네. 또 이제 반대편이라기보다는 같은 맥락으로 네.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이 동물을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네. 차별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교차성이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현진님 이제 뭐 그 전에도 페미니즘에는 그 자체만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네.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더 페미니즘에 좀 이렇게 네. 관심이 가게 됐다. 네. 그러니까 그 비인간 동물들도 네. 재생산 능력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완전 좁은 데 갇혀서 진짜 한평생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착유당하잖아요, 강제로. 네. 근데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도 자기가 그 자식을 진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살필 권리도 빼앗기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얘네들은 계속
소젖을 계속 생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국가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을 계속 너네 애 낳아 계속 이런 식으로 착취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팻말을 그 한창 시위할 때 이제 길에서 음. 많이 봤는데 그거랑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그거랑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소를 이제 우유를 생산해내는 기계로 착취하는 네. 그거랑 그 양상이랑 어디에서 약간 어떤 부분이 교집합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우선 낙태라는 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혹은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딸을 가졌기 때문에 낙태를 시키기도 했고, 네. 어쨌든 둘 다 모두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건 이제 암소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모두 그러니까 낙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 정부에서 말하고 뭐 의사들이 말하고 하지만 정작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암소도 그렇잖아요. 막 왜냐면 걔네들은 인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네들의 재생산 능력을 법으로 이렇게 하자 안 된다 막 이런 거를 여성이든 암소든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뭐 임신할 권리, 출산할 권리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자기가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저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도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뭐라 그래야 되죠? 자기 결정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몸에 어떻게 뭐 아이가 들어오고 말고인데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권리는 여성한테 있고 그죠. 소도 이제 그 권리가 소한테 있고. 네. 사실 낙태죄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점점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네. 이제 절대 폐지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계속 젖소한테 그 소젖을 착취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외부의 그런 이익 때문에 네. 착취당하는 거니까 그런 구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 그 권리를 실제로 그 행사해야 될 사람들의 의견은 네, 배제돼 삭제되는 있는데 거죠. 네. 그 주변에 뭐 필요나 이익에 한해 네. 때문에 여기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저도 이제 채식을 조금 접하고 나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예요.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현진님 의견 조금 묻고 싶은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랑 사실 얘기를 할 때 페미니즘이 이제 화두로 올라올 때가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네, 다 이제 남자가 대다수고. 이게 저 또한 이 생각을 한참 오랫동안 했는데 뭐였냐면 남자가 왜 페미니즘을 공부해? 그건 여자의 문제지. 그러니까 사실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지금의 제 주변에도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현진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남자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요? 왜 남자 또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는 정말 페미니즘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내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그동안 세상을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만 봐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세상은 그동안 강자였던 남성 중심적인 세상이었어서 남성들한테는 정말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을 공부하면 남성의 시각 말고도 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유색인종 이런 사람들의 시각도 함께 이제 내 시각과 함께 견지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닌데 다 같이 함께 사는 건데 그 시각을 다 이해하고 또 존중하려면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이렇게 저는 하나의 인식론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정의진이라는
여성학자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페미니즘은 그 자신의 그런 인식론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함께 살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두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최근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거기다가 방금 현진님 하신 말씀에 보태서 약간 이게 페미니즘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 또한 지금 남자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억압들이 있잖아요. 맨박스 읽으신 거 아니에요? 왼박스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냥 뉴스 그래요? 어떤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네. 왼박스가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맨박스, 그러니까 막 탈코르셋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요즘은 탈 맨박스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여서 막 함부로 울지도 못하고 감정 표현에도 서툴러하고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그런 내용.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남성성이라는 거에 이제 계속 강요를 하다 보니까 네. 못하게 된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여자랑 똑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페미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네. 딱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책이 아니라 그 기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뭐 심지어 남자는 파란색을 좋아해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건 좀 사소한 맞아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여자가 이제 독박 육아를 하니까 남자는 자연스럽게 육아가 멀어지고 실제로 사회가 그걸 부추기고 맞아요. 그럼 아빠가 된 남자들은 이제 자식과의 그런 유대감이 이제 부재한 네.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그걸 어떻게 보면 강요당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식과 맞아요. 서먹한 사이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뭐 좀 근엄하고 무뚝뚝하고 약간 맞아. 자식과의 무관심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네. 그런 그 아버지상을 어떻게 보면은 강요당하고 있다. 네, 요즘엔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억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책에서 자꾸 책이라고 그러네. 아니. 책이었나?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게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쭉 말해주는데 남자도 이제 페미니즘이 필요하구나. 이게 정말 여자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남자 또한 그냥 자기 생기는 대로 진짜 본연의 자기 모습을 발현시키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걸 얻을 수 있구나 페미니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그런 내용을 좀 보고 조금 감동이라 해방? 감동까지 자기 해방? 네,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네. 그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최근에 제가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있는데 이게 페미니즘이랑 이제 악의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랑 아들이 걷고 있는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한참 앞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엄마가 그러고 있었으면 되게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하게 보겠죠. 음. 근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저것도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가?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셨네. 머리를 요즘 많이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만나 뵀을 때 네. 그때 막 제가 메갈 얘기를 했었는데 메갈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그때. 지금은 아시죠? 그 단체잖아요. 네, 뭐 지금은 없어진 단체인데 네. 그때 아예 메갈 막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잘은 몰라요. 진짜요? 그래서 네. 이분은 진짜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라고 혼자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뿌리에서. 네네. 그때 막 집 가는 길에 네. 막 얘기했는데 진짜 막 표정이 메갈이 뭐예요? 막 이러길래 역시 남자들 이런 문제 몰라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저의 한계가 노출돼. 근데 현진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난 후에 현진님이 좀 삶이 많이 바뀌었다. 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그런 변화가 느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여성을 옥죄던 코르셋 뭐 외모나 그런 것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게 엄청 정말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강요되어 오고 규범적으로 강제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의 존재를 이제 하나하나씩 아니까 내가 이거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걸 알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서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흔히 말하는 남자애들처럼 놀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뭐라 아무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한테 뭐라 말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혀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막 운동장에서 잘 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잘못이 아니라 정말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여성상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강제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냥 대학교에 오면 이제 또 화장 이런 것들이 엄청 강요되잖아요. 네. 그렇게 화장하지 말라 그러다가 대학생 되면.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작년에 이제 퇴직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전까지는 맨날 렌즈 끼고 막 화장 맨날 하고 네. 옷 사고 막 이런 거에 치중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 자신을 꾸미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운동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살 빼기 위해서였거든요. 제 자신을 부정한 거였지. 네. 그러니까 진짜 제가 건강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살 빼야 되니까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그땐 진짜 그걸 제가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 남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써서 하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정말 제 삶에서 이제 쓸데없다고 여겨지는 걸 다 버릴 수 있고 자기 해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 듣고 제가 든 생각이, 저도 이제 최근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저 또한 이런 방금 현진님이 여성상을 강요당했다 약간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반대로 남성상을 그죠. 강요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겹 한 겹 탈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미 약간 내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미 내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게 그럴 있을 수도 거 있죠. 아니에요. 그죠. 이미 늦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계속 성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취미가 막 진짜 예쁜 카페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네. 막 다이어리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사실 남성인데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걸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것도 그러면 강요된 여성상이라서 막 이거를 멈춰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자기가 진짜 이런 걸로 다 종합해서 성찰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화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싫은데도 계속 억지로 하고 있었던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이제 저는 충분히 이제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남잔데도 이걸 좋아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이걸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편한 거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막 이제 화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많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거는 네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아니다 이러지만, 사실 뭐 사회에서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주체적인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뭐 받죠. 정말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받고 탈코르셋을 하자 이런 것도 사실 주체적인 게 아니라 이 운동의 하나로서 내가 영향을 받고 실천하는 거여서 뭔가 그런 측면에서만 보는 건 한계인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탈코르셋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젠더롤을 깨뜨리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성상 남성상을 깨뜨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쇼컷을 하고 화장을 안 하고 이런 게 의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운동을 거치고 나는 거는 결국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완전 페미니즘 하면서 기존의 여성상 반대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다양한 내 안의 모습들, 그러니까 소위 그동안 남성적이라 말해지는 것도 발견하면서 공존하는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조금 방금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난 이렇게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약간이 아니라 같은 맥락의 얘기일 것 같아요. 그 가부장제와 동물 착취.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게 결국 이제 여성 그 성차별 종차별 그 네. 얘기니까 혹시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보태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제가 막 에코페미니즘에도 관심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이 자연을 막 훼손하고 함부로 하고 네. 수단화하잖아요. 저 죄송한데 에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랑은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의 다양한 그런 분파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종차별 아니 뭐 가부장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수단화하고 이런 게 남성이 여성을 그런 식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권리 플러스 이제 환경 이런 데에도 함께 관심을 두는 그런 페미니즘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랑 동물권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요즘 공부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식의 성정치 이런 책도 이제 사서 읽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육식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소비하는 거랑 진짜 비슷한 면이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그 사실 막 그런 사례는 엄청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매매 막 이런 거 전단지 보면 막 여자가 엄청 예쁘게 웃고 막 이렇게 아무튼 광고지에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착취당하는 거는 여성이고 돈 버는 것도 뭐 위에 포주 남성 이런 사람들이 벌겠죠. 근데 여자가 어쨌든 환하게 웃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막 육식 식당에 보면 돼지나 막 소들이 예쁘게 웃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소는 죽은 거잖아요. 맨날 고통에 그렇게 살다가. 네. 그래서 그런 거랑도 진짜 다 하나하나 비교해 볼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정말 여성의 몸을 다 나눠가지고 뭐 성령 권장을 한다던가 여성을 하나의 뭔가 고귀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막 정말 연예인 뭐 가슴, 엉덩이 막 이런 걸로 다 완전 환원해서 막 보잖아요. 해체해가지고 그런 몸에만 집중을 하면서 외모나 그런 거나 우리가 정말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안 보고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목살 뭐 이런 살 이런 식으로 보는 거랑 다 엄청 연결고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게 왜 추천 비디오에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갈 때마다 떠 있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 그래서 눌렀어요. 그냥 한 열흘 정도 매일 나한테 이걸 보여주니까 아, 그래 뭔지 한번 볼게 해서 보니까 이게 어떤 남자 BJ예요. 그냥 그 사람 뭐 이름을 거론하기는 싫고,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바로 방금 현진님 말씀하신 그거에 아주 완벽한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여성분을 이제 게스트로 모셨어요. 근데 정말 뭐 소위 말하는 뭐 글래머, 뭐 가슴 크고 그런 여성분이에요. 정말 이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자기 방송에 이제 중에 일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여성을 그 중간에 세워놓고 줄자로 치수를 재요. 완전 이거 보면서 완전 이게 여성을 정말 그냥 상품으로 보는, 대상화하는 그거에 정말 완벽한 예시다. 그러면서 이제 다 재고 나서 보는 사람은 또 다 남자예요, 당연히. 막 등급하잖아요, 막. 네, 그래서 너는 몸매가 좋다고 뭐 이 정도 되니까 몸매가 좋은 몸매다. 근데 이 사람이 웃긴 게 이 사람이 웃긴 게 뭐 남녀 평등 해야 된다고, 너도 막 나 재고 싶으면 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 잘 느끼셨네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서 방금 바로 생각이 났어요. 미스 코리아 이런 것도 막 네. 1등, 2등 하는데 막 우리 최고급 한우 막 이런 거랑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하나의 뭐 생명이나 권리로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정말 고기 덩어리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동물권 얘기만 조금 더 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것도 현진님 인스타에서 본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저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그 식량일기 시위 네. 갔다 네, 하셨잖아요. 네. 1인 시위. 일단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그거 일단 말씀해 주실래요? 식량일기. 식량이 저는 원래 TV를 별로 안 봐가지고 네. 막 그런 프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네. 그런 해수님이 막 같이 연대할 분 구하길래 이렇게 톡방 이제 들어가서 같이 한 거였어요. 네. 이제 시위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뭐 그런 자연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연예인들끼리 이제 무슨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식탁에 우리 손으로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채소도 기르고 하는데 이제 장어도 막 키워서 죽일 거고 닭도 이제 그 달걀 때부터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닭볶음탕을 해먹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계획을 이제 짜서 내놓은 거예요. 전 방송사가. 과정을 보여준다. 음. 음. 근데 그게 우선 그냥 완전 우선 동물 죽이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고기의 거의 99%가 공장식 축산으로 왔는데 그런 거는 가리고 마치 이렇게 우리 모두가 먹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문제였고 동물도 다 하나의 생명인데 그냥 자기들의 그런 프로를 위해서 상품화한 거잖아요. 생명인데 그러면서 막 포장은 또 엄청 하고 이런 거에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저항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웃긴 게 강아지도 옆에서 막 키우거든요. 네. 근데 강아지를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종차별주의 시선도 너무 만연하고 네. 강아지도 이제 하나의 학대로서 막 또 묶어놓고 막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걸 막 방치해두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은 프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프로를 내렸나요? 아니면 방영을 했나요? 방영을 했는데 네. 말이 많았죠. 네, 말도 많았고 결국 닭볶음탕을 안 해먹긴 했을걸요? 하도 우리가 막 그러니까. 네. 근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방송 끝나고도 막 닭들 그냥 방치하고 그냥 그런 농장에 그냥 팔아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만 안 죽인 거지 사실상 그냥 자기들 쓸 거 다 쓰고 다른 농장에 그냥 먹으라고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진님께서 1인 시위를 네. 하시러 TVN 네, 건물에 다녀오셨는데 네,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이제 1인 시위는 정말 그냥 제가 기사에서 접하는 TV에서 보는 정말 약간 엄청난 활동가? 아니, 엄청난 활동가 내 주변에는 일단 없는 음. 나도 이번 생에는 되지 않을 약간 그런 캐릭터로만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을걸요? 근데 저는 1인 시위 할 때까지 그냥 네.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니까 막 간 거고. 하라니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이제 역할 정하고 해서 제가 1인 시위 돌아가면서 한다길래 그냥 간 거였어요. 근데 저도 완전 처음이었고 저 그때까지 시위 경험도 별로 없었을걸요? 네. 그래서 진짜 혼자 갔는데 막 안 무서웠어요? 근데 좀 진짜 무서웠어. 우선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럼 더 무서워요? 아니면은 그냥 진짜 뭐 그냥 그러니까 그 전날인가 다른 그 시립대 대표님 가셨거든요. 네. 담임님이라고. 네. 근데 그분 할 때는 우선 같이 사진 찍으러 다른 이제 연대하시는 분도 가시고 몇 분이 와서 막 진짜 들어주고 공감하셨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들이 그냥 다 스쳐 지나가고 그러니까 TVN 앞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MBC 앞에 공원 이런 게 있어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했는데 막판에는 한 5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MBC 직원이 나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진짜 막 그러는데 너무 진짜 무서운 솔직히 좀 처음이고 막 이러니까 덩치도 큰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덩치 크진 않았는데 그래요? 막 뭐 곧 계속 이러시면 막 경호원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TVN 이거라고 했더니 그럼 TVN 가서 하시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 시간 좀 더 채우다 오긴 했는데 네. 그냥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없어서 좀 그게 아쉬웠어요. 일단 사람이 별로 없었죠. 사람 지나가기만 그러니까 꽤 막 유동인구는 있었는데 굳이 그거를 제 앞에서 와서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뭐라고 외치셨어요? 거기서 막 이제 우리 입장 그냥 성명서를 계속 읽었죠. 네.
네, 그냥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 인식들 다 꼬집어서 막 말하고 하는데 그냥 정말 듣는 사람이 없어서 슬픈? 하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좀 들으라고 막 막 이러고. 어. 네, 그리고 그거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그때까지 별로 닭을 실제로 보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닭을 막 실제로 보고 볼일 한 없죠. 사람 치킨으로만 봤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 이거 그냥 진짜 해야 되니까 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아 진짜 해야 진짜 이거는 제 마음속으로서 우러나가지고 열정적으로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알고 보니 우리 학교에 닭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키워서 아 진짜요? 공장식 축산에서 구출해 나와가지고 자기가 집 지어주고 막 닭 꽂고 깎아 굽고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인터뷰하러 갔는데 닭들 막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다 성격도 제각각이고 엄청 귀엽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반려동물처럼.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막 받고 아 이렇게 진짜 생명이 고귀한 건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나중에 기자회견 갔을 때는 좀 정말 엄청 진심으로 임하긴 했어요. 기자회견은 뭐예요? 광화문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 다 모여서 기자회견 하고 다 이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닭 없는 닭볶음탕 나눠 먹었어요. 음, 그때는 꽤 많이 오셨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흑인 인권 운동 이제 뭐 Black Lives Matter라고 해서 이제 그때 잠깐 했었던 그런 시위의 행진이죠. 시위라기보다 거기에 딱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시위라는 거는 그때 사람이 꽤 많아가지고 그냥 군중 속에 묻혀 있는 느낌이어서 좀 보호받는 느낌이었는데 뭐 누가 와서 뭐 어떻게 돼도 나는 아니겠지 약간 사람 많으면 근데 혼자 가면 완전 진짜 좀 힘들긴 했어요. 네. 아, 그냥 근데 사실 힘든 거 그냥 판넬이 좀 무거워서 딱히 다른 거는 네. 그냥 빨리 이거 외치고 뭐 그래도 1시간 정도밖에 아니었어서 좀 막판에 그 사람 와서 좀 무섭긴 했는데 막 저한테 계속 이러시면 뭐 사진 찍어서 가야 된다 막 이러길래 찍어요 이러면서 그럼 그래도 괜찮긴 한데 네. 아 근데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는 막 옆에 사람 있으면 더 나댈 수 있는데 혼자니까 확실히 좀 그 힘이 줄긴 줄더라고요. 좀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근데 언젠가 또 조만간 하게 되실 수도 있죠. 뭘요? 이수님도.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동물권 행진 가셨어요? 안 갔어요. 아 왜요? 그때 아쉽다.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땐 사람 많으니까 완전 네. 힘이 넘쳤는데. 그때 혜수 씨한테 그 얘기 좀 들었어요. 네. 일부러 뭐 구호도 되게 쉽게 풀었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좀 어려운 단어들 종차별주의 철폐하라 막 이런 단어들 굳이 맞아. 쓰셨다고 좀 익숙하게 만들기 맞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동물권 페미니즘 얘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현진님 이제 한테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되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네. 특히 온라인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하시고 오프라인에서도 뭐 1인 시위 갔다 올 정도로 말 다 했죠 사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되게 계속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수반되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채식 시작하고 나서 전도할 때만 해도 사실 스트레스였거든요. 실제로 운동도 아닌데 그거는. 근데 현진님은 지금 같은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매일 뭐 매일 자주 근데 그럼 이제 에너지 소모나 이제 현진님도 인간이니까 상처를 받으실 테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받죠. 걸릴 테고 그럼 이제 근데 또 되게 다양하게 발이 또 넓으셔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떻게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매니징 그게 뭐예요? 노하우가 딱히 뭐가 있나? 근데 우선 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무조건 저는 사람 만나면서 힘을 엄청 얻어요. 그래서 제 막 일기를 쓰는데 맨날 밀리긴 하지만 맨날
엄청 이제 비건 분들 만나고 예를 들어서 어제도 비지모 세미나랑 뒤풀이 하는데 네. 너무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너무 재밌고 배우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맨날 이렇게 저 비건이 돼서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진짜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있어서 막 써요. 근데 다음날에 또 어떤 빠른 소리 듣고 막 화나면 진짜 난 언제까지 막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막 또 엄청 오락가락해요. 일기 내용이. 완전 행복했다가 완전 죽고 싶고 행복했다 죽고 싶고 막 맨날 이런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운동하는 거에서는 아직 엄청난 힘듦, 뭐 상처?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운동해도 완전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외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같이 단체로 뭐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 1대1로 막 그 댓글들처럼 저한테 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댓글을 보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그런 반응들이나 정말 군중의 표정이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힘들다고 느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아직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함께 실천을 아직 못 해주니까 그냥 그런 데서 아까 말했듯이 좀 혼자 섭섭해하는 것 같고 가끔 빠은 소리 이제 들으면 화나는 거죠. 뭐 가까운 사람 꼭 아니더라도 뭐 교수님이나 뭐 아니면 주변에 저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재단한 말들 채식도 그렇고 뭐 페미니즘도 그렇고 그런 거 들으면 엄청 화나하고 화나죠. 네, 엄청 저는 분노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는 좀 분노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번 주에 했어요. 저번에 근데 뭐 때문에 화났지? 뭐 아무튼 무슨 팀플로 저 맨날 인터뷰로 요청받는 적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이 이제 좀 떠오르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니까 비지모 회장님 막 이러면서 인터뷰 맨날 해달라고 팀플에서 와요. 근데 거기서 저번 주 하는데도 좀 그냥 저 인터뷰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냥 충분히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었는데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한 말을 건너들었는데 그냥 전형적인 너무 육식주의고 별로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를 해서 진짜 뭔가 뿌듯할 때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 모르는데 제가 알려주고 글을 통해서 뭐 진짜 실천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냥 그게 아니고 또 저 그냥 이상한 사람 돼버리고 그러니까 현진님 말을 실제로 관심 있어서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수단이죠. 완전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분 완전 그런 기회로 와서 진짜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면 너무 기쁜데 네네. 그냥 진짜 완전 연구 대상으로 타자화되고 그냥 네. 비거니즘이 수단화되는 그 느낌이 사실 되게 좀 슬퍼요. 그런 인터뷰는 사전에 좀 걸릴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또 모르죠 뭐. 뭐 당신이 나한테 왜 이 인터뷰를 요청하는지 500자 내로 써와라. 그럼 내가 맞아요. 응해주겠다. 그러면 좋은데 네. 근데 우선 애초에 너무 인식이 적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걸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궁금한 걸 다 물어보는데 근데 사실 대답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채식 초기에도 그런 걸 막 열심히 대답해주는데 그냥 이제는 너무 맨날 들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화 안 나도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들어야 되지? 그냥 이런 지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진짜 힘들겠다. 그건 힘들겠네요, 진짜. 진짜 많이 해요 그런 거. 인터뷰. 근데 막 근데 그래도 할만하긴 해요. 그냥 스트레스 쌓이면 같은 비건 페미니스트 친구들이랑 터는 게 가장 그래도 스트레스 풀리지 않나. 맞아요. 근데 그 빠은 소리라는 단어가 이번 대화에 여러 번 등장을 했는데 그래요? 너무 많이 써서. 아니요, 그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현진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다큐에서도 현진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가끔 정말 진짜 지치고 짜증날 때 이제 임계점에 달했을 때 현진님이 빠은 소리는 그냥 빠은 대답으로 돌려준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현진님만큼 많이 시달리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빠은 소리를 들어도 그냥 조금 흘리거든요. 왜냐면 그냥 글쎄 약간 화로 이제 되돌려주면은 약간 얻을 게 없다? 약간 이런 맞아요. 편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약간
그냥 멜로하고 조금 음. 잔잔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현진님처럼 약간 강성으로 정말 약간 그냥 맞닥뜨리는 부딪히는 그냥 그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일 수도 있고 그 동영상 아시잖아요. 그 게리 여프스키 아, 네. 근데 저 그거 아직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네. 어쨌든 그 사람 되게 강성이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도 거침없이 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감화돼서 채식을 한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이제 좋은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효과가 있는 접근 방식인 것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한데 현주님은 근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태도가 어떤 대화 화법이 조금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빠은 말에는 빠은 대답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건 다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고 왜냐면 그러니까 채식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어서 빠은 소리를 했는데 근데 만약 제가 거기다가 진짜 거칠게 대답해버리면 그냥 아예 생각이 없거나 혹시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비거니즘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반발심 생겨서 고기 먹을 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좀 너무 강하게 말했다가 친구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친한 친구가. 그래서 그때 되게 근데 저는 그때간 좀 심술이 났어요. 뭔가 내가 맨날 착한 말로 비거니즘을 설명할 때는 막 진짜 공감된다고 이렇게 듣다가 제가 좀 한번 그냥 온라인에서 세게 딱 말했는데 그 사실 육식주의자가 대부분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화를 냈을 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화의 대상에. 근데 그 친구는 아예 자기를 저격한 건 줄 안 거예요. 저는 사실 그냥 정말 제3자를 한 건데 뭐 육식주의자들은 제 주변에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처음에는 좀 내가 세게 말하니까 이렇게 바로 기분 나빠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섭섭했는데 막 다른 비건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면 괜히 진짜 반발심 생겨서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동물들 더 먹을 수도 있고 사실 비거니즘은 비건들 감정보다 동물들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뭐 미러링 방식이 그러니까 딱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 봐가면서 한다는 게 진짜 애초에 이 사람은 비거니즘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고 존중의 자세도 하나도 없고 진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줘도 그냥 비웃고 안 할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또 와가지고 뭐더라? 막걸리에 있는 누룩도 이름까지 있는 미생물이 생명인데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막 몇 개씩 들고 와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빠은 말 그냥 해주죠. 저리 가라고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니까 시체 냄새 나니까 가라고 막 이러면 또 엄청 막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 막 이러는데 사실 뭐 해도 그 사람은 상관없을 것 같고 그냥 그런 식? 근데 그냥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화법은 쓰진 않죠. 근데 정말 공감 능력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좀 뭔가 빠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충격은 벗고 생각 한 번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 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한창 전도할 때 내가 어디까지 이 사람을 과연 이제 포용할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 너무 힘들다. 네. 저는 지금은 그냥 약간 뭐 어차피 전도를 하지도 않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언쟁을 피하거든요. 제가 아주 활동가로서는 아주 별로지만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신을 갉아먹을 만큼 활동 가면 안 되죠. 힘들죠.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 현진님 자꾸 인스타 얘기 많이 하는데 인스타를 많이 하니까. 현진 인스타가 아주 읽을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길게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 1학년은 마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 동남아는 1학년 마치고 네. 가고
이번 여름엔 유럽 유럽을 갔다 네 오셨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아 가족이랑 같이 가신 거예요? 네, 오빠랑 2주 같이 다니고 네. 엄마 아빠랑은 한 주, 넷이 이제 다 같이 했어요. 어디 가셨어요? 동유럽 가서 이제 오스트리아랑 슬로베니아랑 크로아티아 이렇게 갔어요. 가서 뭐 하셨어요? 먹었죠. 뭘 하겠습니까? 다른 건 안 하셨고? 다른 거 그러니까 막 제가 미술관 가서는 막 오빠랑 둘 다 혼수 상태로 막 걸어다니다가 힘들어가지고 네. 너무 막 빡세잖아요. 유럽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막 그러면서 마트 가서는 막 이제 사진 엄청 찍고 음. 이런 비건식 왜 이렇게 많냐고 너무 상반된 열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저도 이제 유럽 여행을 길게 다녀왔는데 작년인가? 작년인 것 같네요. 재작 어쨌든 근데 저는 그때 채식을 안 할 때였어요. 그 여행 이제 끝자락에 채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여행을 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거를 이제 못 누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의 비건 성지라고 불리는 데는 거의 다 찍었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독일 이런데? 독일 갔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갔어요. 어. 근데 지금 후회가 되는데 돌이켜 봤을 때. 근데 현진님 이제 사진이랑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좀 했는데 여행 다니시면서 그 동유럽은 좀 채식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오스트리아는 되게 잘 갖춰져 있는데 네. 슬로베니아 어차피 완전 이틀밖에 안 있어서 네. 근데 뭐 먹기에는 좀 충분했고 근데 오히려 크로아티아 이제 그 좀 더 가면 딱히 많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오스트리아는 진짜 잘 돼 있었고 크로아티아는 좀 관광지 갔는데도 안 돼 있고 표기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제품에도. 그래서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어느 정도였냐면 네. 모든 마트에 코너에 옆에 다 비건 코너가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치즈면 비건 치즈 있는 데 다 있고 유제품이면 비건 요플레 이런 거 다 모여 있고 과자도 비건 과자 딱 다 있고 막 그냥 비건 콩고기 막 이런 것도 다 돼 있더라고요. 싹쓸이 하셨어요? 싹쓸이는 못했죠. 왜냐면 뭐 식당 이런 데서 먹으니까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교환 가려고요. 아 진짜요? 네, 교환 학생 그런 데로 가야 되겠어요. 식당에도 그러면은 메뉴가 한두 개씩 꼭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거의 그렇고 베지테리언 메뉴는 우선 다 있는데 음. 요청하면 비건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뭐 빼서. 그렇군요. 다음에 꼭 진짜 누리시길. 너무 한이 돼서 지금. 독일 진짜 가보고 싶다. 제가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때 이제 에어비앤비를 들어갔어요 독일에서. 함부르크였는데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그 호스트한테 근처에 먹을 데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호스트가 저한테 고기 먹냐요.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채식을 안 할 때였어요. 고기를 먹냐? 이건 마치 숨을 쉬냐 이런 말 아닌가? 와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일단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고 그래서 먹는다고 안 먹는 사람 있냐고. 와 역시 이렇게 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런 새끼가 왔구나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안 먹는 사람 나 있다 약간 자기예요? 자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걔가 비건이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저를 보는 표정이 이제 얘는 뭐 여기 대해서 길게 대화를 해도 뭐 가망이 없는 사람이니 빨리 넘기자 약간 이런 표정을 저한테 안 먹는 사람 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식당을 몇 군데 알려줬는데 어쨌든 그것이 불과 1년 반에 전에 제 모습이었고요. 그럼 여행 끝자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프랑스에서 제가 잠시 일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약간 숙식 제공받고 그냥 무상으로 일하는 약간 그런 연결해주는 웹사이트가 네네. 있는데 워크어웨이라고 이제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 좀 아끼자 어디 눌러붙어서 그래서 그 1년마에 거기 이제 등록을 해서 어디다 여러 군데 이제 뿌렸죠. 나 가서 일할래. 그래서 거기서 한 군데에서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 이렇게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비건 집안인 거예요. 그거 가정인데 비건이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뭘 이제 식사 때마다
밥상을 차리는데 자꾸 이상한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기 안 먹는 사람. 그래서 샐러드 그리고 콩고기 무슨- 이런 건가? 무슨 진짜 걸쭉한 뭐 잡다한 밭에서 막 따온 야채 때려 넣어가지고 콩이랑 이렇게 해서 끓인 죽 같은 거 막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진짜 막 곤죽 같은 거. 그래서 며칠은 먹었어요. 뭐 이제 불만을 표할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죠. 공짜인데.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참다 물어봤어요. 아니 너네들 고기 안 먹냐고. 안 보고 왔니 저한테. 여기 비건이라고. 그게 뭐냐? 비건이 뭔데 이런 맛없는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호주에서도 왔고 이집트에서 왔고 슬로베니아에서도 왔고 다 제 또래였고 다 비건이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제가 하나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죠. 뭔데 이거를 하냐? 왜 하냐? 하면 뭐가 좋냐? 열심히 배웠네요. 시작은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때 근데 그 친구한테 되게 고마운 게 강요를 안 했고요. 저한테 그냥 제 질문에 답만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일 끝나고 이제 근처 마을에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저는 이제 고기를 먹었죠. 근데 친구들을 그때 저한테 뭐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 되게 고마워요. 되게 그러게요. 그 정말 젠틀한 네, 느낌. 젠틀하게. 근데 그게 느낌이 뭔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 이런 데 너무 비건이 많고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좀 더 온건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막 정말 한창 맨날 싸울 때고. 투쟁하고 이러고 하는데, 그리고 먹을 것도 너무 없으니까 진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거긴 이미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선택만 하면 되는. 그래서 좀 더 온건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영국에서 온 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 얘기로 좀 돌아가서 이거는 좀 조금 그냥 새끼로 빠지고 싶은데 그 오빠랑 네. 형제랑 여행하면은 안 싸워요? 안 싸웠어요. 전 사실 진짜요? 한 번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오빠랑 먼저 한 5일 여행하고 네. 이제 엄마 아빠는 휴가 우리보다 짧으니까 크로아티아에서 일주일 보내고 저희는 좀 더 있다 가겠다 해서 또 며칠 있고 이렇게 가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다니겠지 싶었어요. 어차피 오빠는 논비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어차피 가고 뭐 그냥 계속 진짜 붙어 다녔고 딱 진짜 한 번 떨어진 건 그냥 그래도 오빠가 먹고 싶은 거 있다길래 막판에 한 번 식당 따로 간 거 빼고 그냥 정말 매 시간 붙어 있는. 근데 그래서 다행히 안 싸웠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군요. 우선 오빠가 비건식에 대해서 아무 불만 아무 뭐 그런 걸 안 했죠. 네. 그냥 아니까 제가 왜 하는지 알고 네. 자기도 이걸 그래도 같이 그러니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아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빠가 진짜 근데 사실 막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막 진짜 열심히 멀리 막 뛰어서 갔는데 문 닫아 있고 결국 그냥 맨날 인도 커리 집 가고 진짜 거의 누가 보면 인도 여행 간 줄 맨날 막 인도 집 가고 막 이래서 했는데 오빠가 그냥 한 마디도 진짜 안 했거든 저한테 뭐라고. 근데 나중에 뭐 오빠 친구한테 건너건너 들으니까 좀 힘들긴 했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는 근데 또 이기적이게도 그때 오빠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보냈더니 또 뭘 이런 말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먹는 거에서 오빠 그렇게 많이 그냥 저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안 싸운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엄청 싸웠겠죠. 그리고 애초에 오빠도 페미니즘 공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도 서로 같이 공부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애초에 없으니까 만약 오빠가 진짜 그냥 한남이었으면 그냥 보통의 한국 남성이었으면 애초에 안 갔겠죠. 그냥 원래 말 안 했겠죠. 그게 아니니까 그냥 같은 동지로서 잘 갔다 왔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저도 언젠가 형과 그런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기를. 그 여행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포스팅 중에 제가 본
글 중에 현진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 여행을 왜 가냐. 그러니까 여행 철학에 대한 현진님의 어떤 견해를 엿볼 수 있었는데, 과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타지에 가서 저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요약하자면 그런 이제 미션을 하나하나 완수해 가는 데서 오는 성취감? 네. 약간 그런 것이 이제 현진님한테는 여행을 떠나는 목적, 네. 취지일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그 동남아 혼자 갔을 때는 거기는 우선 애초에 좀 놀러 가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처음 혼자 가보는 거여가지고 네. 저런 미션 완수하는 것도 많긴 했는데 그때는 근데 맞아 그때도 저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는 평소에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혼자 앉아서 놀고 먹고밖에 안 했어요. 동남아에서는 친구들이랑 그냥 놀고. 근데 이랬는데 유럽에는 진짜 뭔가 어디 이동해야 될 것도 많고 계속 뭘 어디 찾아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냥 동남아에서 맨날 누워서 먹고만 했으면 그래서 또 엄청 기차 막 타고 막 다른 나라 이동할 때 지연도 많이 되고 하니까 완전 스트레스인 거예요. 너무 여행 쉬러 왔는데 계속 무거운 막 배낭 메고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다 성취해서 안전하게 숙소에 도착해서 누워있으면 그게 진짜 뿌듯한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가지고 아 여행 진짜 엄청 좋은 데 가서 눕고 뭐 진짜 노는 거가 아니라면 그게 나의 진짜 목표가 아니라면 여행을 통해서 저런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새로운 곳에서 제가 모든 걸 다 처음 하는 건데 그걸 완수하는 데서 이렇게 뿌듯함 하나씩 느끼는 게 저의 그런 능력을 그래도 무능한 인간이 아니다.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깨워주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타지 가서 사실 살아 있는 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말도 안 통하는데. 네, 성취.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 돌아와서 이제 수고했다. 여긴 좋은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럼 약간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약간 초조해하고. 근데 그게 좀 이번 여행에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러 갔는데 엄청 스케줄 저희 엄청 빡빡하게 짠 거예요. 막 가성비충이어가지고 막 좀 쉬어도 되는데 막 계속 아 여기 가야 된다. 막 또 옆에서 오빠는 막 우리 티켓 뭐 이거 48시간 뭐 되는 관광 티켓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갔으니까 이만큼 할인됐다. 막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계속 우리 할인 받은 거 세고 있고 또 열심히 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숙소 가서 더 행복한 그럼 가서도 좋은 거 많이 보긴 했는데 저는 유럽 여행 갈 거면 그래서 앞으로 좀 넉넉하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우리가 스케줄 좀 빡빡하게 짠 느낌? 그래서 저런 감정을 가졌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했다 뭔가 미션 완수하는 느낌? 그렇군요. 저도 약간 여행 갔을 때 이제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짜놓고 그냥 거기에 맞추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지 이게? 이번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제 길게 여행을 간다면은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현주님도 그런 네, 거죠? 전 요즘 일상에 아주 기쁨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냥 편하니까 일상 원래 옛날엔 전 맨날 탈조선 해야지 막 맨날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했는데 그냥 요즘은 일상도 충분히 재미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계속 경계해야 되고 계속 뭐 찾고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맞아. 좀 이번에 피로한 적이 많아서 다시 일상에 뭔가 행복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다? 혹시 이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그 여행에서 그러니까 여행지에 있으면서 쓰는 색안경들 있잖아요. 와 신기하다. 여기를 가면 뭐가 나올까? 이 좁은 골목으로 한번 가볼까? 막 이런 네. 감을 발휘하는데 그냥 내가 늘상 있는 곳에서는 그냥 그런 걸 다 닫아버리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여행 갔다 와가지고 내가 정말 이미 여러 년을 살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서울이란 도시를 그런 감을 한번 또 그 여행
색안경을 한번 껴볼까? 여기에서? 맞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큰 것 같고 네. 그냥 이 편함이 주는 감각이 너무 소중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근데 저는 아직도 서울이 저한테 여행지 같은 면도 많아가지고 아직도 서울에서 재밌게 놀 게 저한테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일상도 여행 못지않게 재밌는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현진님한테 제가 뭐 물어보고 싶은 거는 다 물어본 것 같고요. 까먹은 게 몇 개 있는데 그건 다음에 다시 모셔서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마지막 코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기 써져 있어요? 아니요. 아직 끝까지 안 들어보셨군요. 그 제가 아주 빨리빨리 질문을 그냥 툭툭툭 진짜요? 던지고 현진님이 거기에 그냥 팍팍팍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무섭다. 아니요, 다 쉬운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현진님의 최애 채식 식당. 쿡앤북? 오, 일말에 그거 망설임도 없이. 네, 많이 갔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혹은 들은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다면 이거 좀 어렵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건 어떤 소설 속의 문장인데 네.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최은영 작가님의 내게 무해한 사람이란 소설집인데 네. 거기서 뭔가 누군가 그러니까 소설 주인공이 남이 친구가 했던 말을 읽으면서 뭐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이 내 마음속을 오랫동안 구르면서 많은 곳에 상처를 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 표현이 그냥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 그게 예쁘네요. 네, 인상 깊었어요. 최은영 작가님의 내게 무해한 무해한 사람. 네. 알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읽은 혹은 본 책이나 영화 추천할 만한? 연애하지 않을 자유. 연애하지 않을 자유요? 네. 무슨 내용이에요? 이진송 작가님이 쓰신 네. 그런 자기들 그동안 쓴 칼럼 같은 거 모은 건데 네. 그러니까 자신이 막 거의 25살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막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왜 연애 안 하냐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한국의 연애 지상주의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다 공부해버린 거예요. 하도 이런 걸 맨날 겪으니까 진짜 막 사회학적 이런 걸 다 공부해가지고 책 내신 건데 저 또한 작년까지 연애 지상주의에 매우 찌들어 있던 사람으로서 그 채식 처음에 알게 된 것처럼 그것도 전혀 그것 때문에 저를 막 낮게 여기거나 할 게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되게 책이 하나하나 다 꼬집어줘가지고 되게 통쾌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 왜 나는 연애 못하지? 내가 뭐 부족한가? 이런 거 생각하거나 연애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조건 그러니까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사회가 연애 안 하고 있는 거를 어떤 하자로 보는 네, 시선이 진짜 있긴 있는 것 심한 같아요. 것 같아요. 재미있겠네요. 네, 엄청 통쾌해요. 연애 안 할 자유? 연애하지 않을 하지 않을 자유? 자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진님이 대학교 입학 시기로 돌아올 수 있다면은 뭘 다르게 하고 싶으신가요? 입학식이? 그때 더 페미니즘 공부 열심히 한다. 예. 그때 채식과 페미니즘 공부 열심히 한다. 알겠습니다. 현진님에게 완벽한 하루란? 완벽한 하루는 혼자여도 좋고 아니면 진짜 친한 사람이랑도 좋고 비건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뭐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책이나 일기를 쓰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끝내면 완벽. 저랑 좀 비슷하네요. 네. 현진님과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현진님의 인스타를 네. 알려주시면 돼요. 그냥. 저와 소통하고 싶으면 네. 인스타 주소를 알려드리면 되나요? 네. 알려주고 그러니까 괜찮으시면. 네, 전 팔로우 수를 늘릴 거예요. 저는 인스타가 될 겁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tong.g.st인데 네. 통쥐스트를 줄인 말이에요. 통지스트가 뭐예요? 통통한 쥐인데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계속 저보고 통지스트라 부르길래 아니 뭐냐 그러니까 저는 그냥 통통한 쥐에다가 스타일 스트라고 줄이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무슨 프랑스 옛날에 혁명 때 철학자 이름이 생쥐스트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 그냥 자기가 바꿔서 저를 맨날 그렇게 부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거 되게 통쥐라고 부르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지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댓글이나 DM을 주시면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통점쥐점.st 맞나요? 네, 맞아요. 맞죠. 너 오빠가 약간 포장한 것 같은데 그거? 그런가요? 아니 자기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분만이 진실을 알고 있겠죠. 어쨌든 통통한 쥐라는 뜻. 알겠습니다. 현진님 오늘 나와주셔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아주 어리석은 많은 질문들을 아니에요. 전혀 아주 없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답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도 이 팟캐스트 앞으로 열심히 음, 지하철 이런 데서 열심히 들을 거고 그래주시면 여러분도 감사하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엔딩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드랍더 하면 현진님이 비트 해주시면 네. 돼요. 이름 너무 귀엽다. 이름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현진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랍더 비트.